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국어 문법에서 정말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구품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품사란 무엇이냐? 구품사는 공통된 성질의 낱말들을 공통된 성질을 가진 낱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것. 자, 9가지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 9가지 분류를 하기 전에 먼저 5개로 또 크게 분류해 보자면, 먼저 체언, 문장에서 몸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할 때 용이고요. 활용되는 말인 용언, 그리고 꾸며준다, 수식해준다 해서 수식언, 문장에서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언, 그리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언, 이렇게 5가지로 먼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언을 또 더 분류해보면, 첫 번째, 이 체언 안에는 명사라는 품사가 있고요. 그리고 대명사라는 품사가 있고, 그리고 수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활용되는 말인 용어는 동사, 형용사 요 2개가 있고, 꾸며주는 말인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 이렇게 2개가 있고,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에는 감탄사. 그래서 5가지 5언, 9가지의 품사에서 5언 구품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커다랗게 구조화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 간단하게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자, 명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름을 가진 사물입니다.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나타내는 게 이 바로 명사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고유명사, 보통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하고 일단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명사가 무엇이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최재현, 이것도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명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 이것도 이름을 가진 사물은 아니지만 장소죠. 그래서 이것도 명사입니다. 사람, 명사, 인구, 명사, 도시 이런 것도 다 명사입니다. 그리고 명사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것, 할 수 있다 할 때 그 수, 이런 것들도 명사입니다. 이런 걸 이제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왜 의존명사냐면 혼자서는 사용이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을 이제 꾸며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할 것. 수 같은 경우에도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있어야 이것도 명사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를 하고요. 자, 대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 대신해서 쓰이는 게 대명사입니다. 이 대명사는 2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라는 것과 인칭대명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시대명사는 장소나 사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장소나 사물의 명사 대신해서 쓰이는 것도 이게 바로 지시대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연필이다 할 때 이것이 연필 대신해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명사. 저것은 공책이다 할 때 공책이라는 명사 대신해서 쓰이는 거, 이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그래서 사물 또는 장소를 대신해서 쓰이면 지시대명사라고 하고, 인칭대명사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건 인칭대명사라고 하고, 이 인칭대명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1인칭대명사, 2인칭대명사, 3인칭대명사. 1인칭이라는 것은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 1인칭입니다. 그래서 나,
우리, 뭐 저희 다 1인칭 대명사. 2인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라 너, 당신, 상대를 가리키는 거고요. 3인칭 대명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녀. 이게 3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자, 인칭 대명사에는 미지칭 대명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정칭 대명사, 재기칭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조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지칭은 뭐냐면, 자, 우리 미지의 세계라고 들어봤죠? 미지의 세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세계. 이게 미지의 세계의 그 미지인데,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지칭하는 게 바로 미지칭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제가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누구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세요? 자, 이 누구가 이 사람을 지칭하는 거긴 한데,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거긴 한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 바로 이게 미지칭 대명사입니다. 여기에서의 누구는 그래서 미지칭 대명사라고 보고요. 자, 그럼 부정칭은 뭐냐? 부정칭은 정해진 게 없는, 딱히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부정칭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누구가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생겼지만, 미지칭 누구와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에서의 누구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 부정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게 사용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기칭 대명사는 뭐냐? 재기칭 대명사는 다시 제자예요. 다시 제자. 자, 귀는 돌아갈 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살아계실 때 생전에 당신의 손자를 사랑하셨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어떤 걸 지칭합니까? 앞에 있는 할머니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칭하는 거, 바로 이게 재귀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얘도 표면적으로 똑같이 생긴 게 2인칭 대명사의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게 사용되는 거,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수사 살펴보겠습니다. 수사는 말 그대로 수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수를 나타내는 명사, 수를 나타내는 명사, 그래서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사는 뭐 양수사, 서수사 이렇게 나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양을 나타내는 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이 바로 수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수사도 체언에 속해 있고요. 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이다. 여기서 이 첫째, 둘째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입니다. 뭐 이런 수를 나타내는 명사, 이게 바로 수사라고 한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